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정자계의 첫 시간이 되는 거고요. 먼저 자석에 의한 자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은 기초적인 용어 설명이기 때문에요. 너무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영구자석과 전자석이 있는데요. 영구자석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자석들 있죠. 뭐 이런 막대자석이라든지 냉장고에 붙이는 그 병따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자석, 이런 자석 들어가 있죠. 뭐 이런 자석들은 계속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영구자석이랍니다. 영구자석. 그 다음에 이 전자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면은 자화, 즉 자석이 되고요. 전류를 끊으면은 자석이 되지 않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자석을 보고 전자석이라고 해요. 전자석. 이런 전자석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우리 영화나 TV 같은 데서 보시면은 폐차장 있죠? 자동차 들어 올릴 때 막 쓰는 어떤 엄청 큰 자석 있잖아요. 이런 거 보고 이제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자석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막대자석이 있는데요. 이 막대자석에 어떤 못을 이렇게 갖다 대면 못이 끌어당겨지죠. 여기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런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쑥 하고 당겨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기운이 있죠. 이런 기운 보고 자기라고 합니다. 자기. 자석의 기운. 즉 자석의 어떤 기운을 이야기하고요. 자화라는 것은 이런 자석이 있어요. 근데 못을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근데 못이란 애는 원래 자석이 아니잖아요. 자석이 아닌데 여기다가 또 못을 갖다 대면은 못이 달라붙겠죠. 자석이 아닌데 끌어당겼어요. 뭐냐면은 자석이 아닌데 자석같이 되었다 해서 자화라고 합니다. 자화. 즉 자석으로 변화했다는 이야기죠. 자성체라는 것은 자화가 되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자성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성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강자성체, 두 번째, 상자성체, 세 번째, 반자성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강자성체는 말 그대로 아주 강력한 자성체가 되는 걸 보고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보통 철, 니켈, 코발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철이 이 중에서 가장 강자성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자성체라는 게 있는데요. 상자성체는 뭐냐면은 약간은 자석같이 돼요. 하지만은 100% 자석 되지 않는다. 뭐 백금, 알루미늄, 뭐 산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 번째, 반자성체가 있습니다. 반자성체는 자석에 반하는 성질, 자석에 붙지 않고요. 반대되는 성질로 되는 거 보고 이 반자성체라고 하고요. 금, 은, 동. 올림픽 때 금은 동메달 생각하면 쉽겠죠? 그 다음에 뭐 안티몬, 납, 아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뮤 S라는 기호가 있는데요. 이렇게 쓰고 읽기는 뮤라고 읽고요. 얘를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투자율. 투자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자기장이 잘 투과를 할 수 있는 어떤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전기에서는 입실론이라 쓰고 유전율로 읽었잖아요. 유전율. 얘는 전기를 잘 모아두려고 하는 성질, 얘는 자기장을 잘 투과시키려고 하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입실론도 비유전율인 입실론 S와 공기 중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가 있었죠. 그럼 이 뮤도 똑같아요. 비투자율 뮤 S와 공기 중의 투자율 뮤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단위는 뭐 헨리 퍼 메타인데요. 이 투자율에 대한 단위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뮤 S가 비투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 가장 큰 게 철이 가장 커요. 이 비투자율이요. 그 다음에 이 뮤 제로라는 거 보고는 공기 중의 투자율이고요. 얘가 공기 중의 유전율이었잖아요. 이 값이 어떻게 됐죠? 뭐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외웠었죠. 이 공기 중의 투자율도 외우셔야 되는데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는 3.14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강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이 기호는 매우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보다 매우 크다. 뭐 1000, 2000, 3000, 4000 이런 식으로 매우 큰 거고요. 상자성체는 뮤S가 1보다 살짝 커요. 뭐 20, 30, 5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반자성체는 뮤S가 1보다 작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강자성체 얘는 좀 외워두세요. 철, 니켈, 코발트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반자성체도 뭐 금운동, 안나바, 뭐 안티몬, 납, 아연 이런 식으로 좀 외워두시고요. 이 투자율 개념 중에서도 보시면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뭐 이런 것들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반자성체 물질의 특색을 나타낸 것은, 자, 반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작았죠. 그래서 μs는 1보다 작다. 그러면은 강자성체는 1보다 매우 컸고요. 강자성체입니다. 그 다음에 상자성체는 μs가 1보다 그냥 조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 다음 중 반자성체는, 자, 반자성체는 뭐뭐 있었죠? 금, 은, 동, 그 다음에 안티몬, 납, 아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답은 1번 안티몬이고요. 코발트나 니켈은 강자성체죠. 알루미늄은 상자성체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자성체는 어느 것인가? 철은 강자성체죠. 코발트도 강자성체고, 철, 코, 니 이것도 강자성체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텅스텐이고요. 다음 물질 중 강자성체로만 짝지어진 것은 철, 니켈, 코발트, 방금 위에 문제에서 했죠.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극 가까이에 물체를 두었을 때 자화되는 물체와 자석이 되는,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자성체는, 원래는 이 상자성체나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요, 자석 N극, S극 이 사이에요, 이렇게 강자성체나 상자성체를 놔두면은 이 N극과 S극이 달라붙으려고 그러잖아요. S극과 N극이 달라붙으려고 하니까 여기는 N극, 서로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N극과 N극 서로 밀어내는 방향, 이렇게 자화가 된다 그랬죠. 즉 반대로 자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반자성체가 되는 거고요. 6번 물질에 따라 자석에 반발하니까 반자성체겠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자석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자력선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해야 한다. 우리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잖아요. 자기력선은, 그러니까 자석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얘도 2번이 맞아요. 3번 자력이 강할수록 자기력선의 수가 많다. 얘도 맞겠죠. 전기력이 강할수록 전기력 수가 많다. 뭐 이런 거 전에 했잖아요. 자, 네 번째, 자석은 고온이 되면은 자력이 증가한다고 써졌는데요. 사실은 감소하게 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이 자기력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렇게 자석이 있습니다. 뭐 특히 뭐 영구자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막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자기력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특정 온도가 넘어가 버리면은 자기력이 모두 소거돼 버려요. 다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소자라고 부릅니다. 소자. 이때 소자가 되는 이 열보고요. 퀴리 온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자석에 대한 성질을 설명한 것 중 옳지 못한 것이죠. 자극은 자석의 양 끝에서 가장 강하다. 우리 자석 붙을 때 양 끝에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습니다. 두 번째, 자극이 가지는 자기량은 항상 N극이 강하다. 사실은 얘가 틀리고요. N극이나 S극이나 똑같습니다. 3번 자석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극성이 있다. 맞죠? 항상 N극과 S극 해서 두 종류의 극성이 있고요. 네 번째, 같은 극성의 자석은 서로 반발하고, 즉 N극과 N극을 이렇게 마주대면요 서로 밀쳐내고요. N극과 S극을 이렇게 갖다 대면요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발생합니다. 전기에서도 똑같았죠. 같은 부호끼리는 반발, 다른 부호끼리는 흡인이라 한다 했죠. 9번 자석의 성질로 옳은 것은, 자석은 고온이 되면 자력이 감소한다 그랬죠. 두 번째, 자기력선에는 고무줄과 같은 장력이 존재한다. 사실 2번이 맞는 거고요. 어떤 뜻이냐면은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으면은 자기력선은 N극에서 S극으로 간다 했잖아요. 항상 자석은 이렇게 가요. 자기에서 나온 N극에서 같은 자석의 S극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력선에는 어떤 장력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3번 자력선은 자석 내부에서도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한다. 이 내부에는 자기력이 없습니다. 전기도 전하 내부에는 전하가 분포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네 번째, 자력선은 자성체는 투과하고 비자성체는 투과하지 못한다. 투과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이런 메모지를 놔두고 자석으로 붙이는 경우 있잖아요. 종이 안 붙는데 이 자기력선이 종이를 뚫고 이 냉장고 철판하고 붙는 거죠. 투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번이 됩니다. 이 파트는 강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매우 크다. 상자 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크다. 반자 성체는 투자율이 1보다 작다. 강자 성체는 철,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상자 성체는 뭐 백금,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반자 성체는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때 금운동이 있었고, 예제 문제에서 나왔던 뭐 안티몬 같은 것도 있었고요. 뭐 납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외울 수 있을 만큼만 외우세요. 너무 외우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하지만은 얘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